이어서 학습 동기와 교육자 역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관련성과 유연성 설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까지 말씀드렸죠. 다음은 자기 주도성 및 통제감 부여입니다. 성인 학습자에게 자기 주도성 및 통제감 부여하는 것은 학습자가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기 주도성, 학습 과정에 대한 자기 주도성과 통제감을 부여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학습 방법, 학습 속도, 학습 주제 선택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하여서 이 학습자의 내적 동기, 즉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학습 목표 공동 설정, 학습자의 필요와 기대를 반영하여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학습 경로 선택권, 관심사나 수준에 맞춰 선택형 모듈, 심화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습 방법 및 속도 조절, 다양한 학습 방법과 유연한 속도 조절 기능을 부여합니다. 평가 참여,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과정 참여로 투명성을 증대합니다. 자율적 과제 수행, 스스로 주제를 정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것이 자기 주도성 및 통제감 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험의 활용과 존중입니다. 학습자의 풍부한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토론, 사례 연구, 그룹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학습자의 자존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게 됩니다. 성인 학습자의 풍부한 경험은 학습의 중요한 자원이므로 교육자는 이를 존중하고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즉 토론, 소그룹 활동, 소그룹으로 토론하고 사례를 연구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존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게 됩니다. 서로 경험을 교환하고 새로운 관점을 시도하는 거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강사는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질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끄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 안내하는 역할을, 즉 촉진자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적 안정과 긍정 피드백이라고 있겠습니다. 즉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습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습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자존감을 지지하고 학습 의욕을 유지하게 합니다.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학습 의욕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우리는 실패는 학습의 일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수하는 것으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학습 분위기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강화. 작은 노력이나 성취에도 즉각적인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존중과 경청. 학습자 의견을 존중하여서 편안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정서적 지지.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공감하고 지지하여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판 없는 피드백. 비난하는 것보다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협력학습.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입니다. 이처럼 학습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돕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목표 달성 과정에 촉진자 역할을 하고 또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내적 성취감을 극대화하는 것은 동기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또 교육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배경, 경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 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중심의 커리큘럼, 동료 학습, 지속적인 동기부여, 이런 것도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교육자의 동기 향상에 대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교육자의 역할에서 관련성과 유연성 설계,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그 다음 경험의 활용, 그 다음 심리적 안정과 긍정 피드백,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수업 과정 적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성인 학습자의 동기 증진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은 준비 단계, 설계 단계, 운영 단계, 평가 단계, 전 과정에 거쳐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학습자의 요구 및 배경을 분석으로 목표의 관련성을 확보합니다. 학습 내용의 실제 문제 해결 도움 방식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학습 전 학습자 기대와 목표를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설계 단계입니다. 학습 목표 설정 시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다양한 학습 자료 및 방법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학습자 경험 활용하고 사례 연구하고 실습을 포함합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성장을 격려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과 실제 업무를 연결하는 고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습자의 질문과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습자 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학습을 촉진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기준 공유 및 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장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개별학습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다음 학습 또는 현업 적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하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관련해서 동기 증진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을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도대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습 동기 증진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그 다음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동기 증진의 네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관련성 및 유용성 확보 이야기했죠. 학습 내용의 관련성 및 유용성 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주도성 및 통제감 부여, 세 번째는 경험의 활용 및 존중,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 다섯 번째는 목표 설정 및 피드백 강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육자의 동기 증진 역할은 다섯 가지가 다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활동과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학습 내용 및 관련성 및 유용성 확보는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업무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 등비도와 문제 중심적 지향성을 충족시킵니다. 학습 전에 이 목표가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주도성 및 통제감 부여입니다. 이것은 학습자가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 방법, 속도, 주제 선택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내적 동기, 즉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험의 활용 및 존중.
학습자의 풍부한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토론, 사례 연구, 그룹 활동 등을 통해 학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학습자의 자존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 이것은 학습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습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자존감을 지지하고 학습 의욕을 유지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 설정 및 피드백 강화. 학습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내적 성취감을 극대화합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가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과 시사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에 나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목표 설정과 피드백 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그 달성 과정에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학습 목표 설정을 하면 그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첫 번째 문제, 우리 성인학습 동기와 교육자의 역할, 성인학습 동기의 역할을 미치는 요인 및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성인학습에서 동기가 어떤 식으로 있고 내적 요인은 무엇이고 외적 요인은 무엇이고 교육자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적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고 내적 요인에 관해서는 핵심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외적 동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학습자가 활용할 것인가, 관련성 및 유용성을 설계하고 자기주도성 및 통제감을 부여하고 경험을 활용하고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과제인데 말콤 놀즈의 성인학습 이론, 안드라고지. 아까 동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라고지는 아주 성인학습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말콤 놀즈의 안드라고지의 5대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라고지의 성인학습의 기본 과정은 5가지인데 지금 확장돼서 6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6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Why?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5가지를 살펴보고 이 각 과정이 성인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시사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안드라고지인가? 현업과 현장 중심의 학습 요구가 증대해지고 성인학습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안드라고지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환경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현장 중심의 요구가 있고 성인학습자의 특성이 자기주도성이 있고 문제중심적 학습 지향이 있기 때문에 성인교육 학습에서 안드라고지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습인 페다고지와 구별되는 것은 기본 과정, 5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효과적인 성인교육 설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교재 내용으로는 주교재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내용이 이 안드라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자아 개념입니다. 셀프 컨셉. 성인은 의존적 학습자에서 자기 주도적 인간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자아 개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기 주도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하려야 한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드렸죠. 교육적 시사점은 학습 계획 및 목표 설정, 방법 및 평가까지도 학습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이것이 교육적 시사점입니다. 자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수 방법은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자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닌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학습자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성인 대 성인 관계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자아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험의 역할입니다. 성인은 풍부한 학습의 저장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개별의 경험이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저장고를 활용한다는 거죠. 교육의 시사점은 갖고 있는 학습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와 학습자가 상호 존중하고 상호 교육하고 상호 학습하고 이런 것이 경험의 역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 방법은 경험을 공유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역할극을 하고 시뮬레이션 등 학습자의 경험을 끌어내는 또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경험의 역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 간의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준비도입니다. 필요가 기회를 만든다.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거죠. 자기가 연령에 따라서 뭘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의 문제나 필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직면했을 때 학습 문제가 학습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습 준비도 즉 현실 문제하고 직결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시작할 때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 내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습 준비도라고 말씀드립니다. 학습은 특정 시점이 아닌 학습자의 필요성에 비롯된다. 이것이 학습 준비도. 실제 관련된 내용으로 해야 된다. 또 왜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학습 준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지향성입니다. 교과 중심이 아닌 당면 해결 과제 문제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주요 내용은 교과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문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시사점은 수상적인 교과 내용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학습 내용의 즉각적인 적용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즉 교수 방법은 실제 문제 중심으로 구성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현장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실제 업무나 생활에 연관된 과제를 지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학습 동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학습 동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의미가 동력을 만든다. 즉 성인은 외부 요인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학습 동기는 내부적인 요인, 즉 자존감 향상, 더 나은 삶의 질, 자기 실현 같은 내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내적 동기, 내적 동력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물론 외적 요인과도 균형을 맞춰야겠죠. 주요 내용, 외부적 요인보다 자존감 등 내적 요인이 핵심 동기가 되고 있다. 교육적 시사점은 자기개발, 성취감, 인정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 방법은 경쟁보다는 협력, 긍정적인 피드백, 개인 비전과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학습 동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습 환경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목표와 학습 목표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해서 이걸 배우면 어떤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효능감을 높이는 학습 경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 개념을 교수 전략으로 바꾸는 것.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아 개념이 자기 주도성이 시사하는 점이
교육적 시사점은 성인학습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학습 목표는 같이 설정하고 학습 방법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이 자아 개념을 활용한 교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험의 역할입니다. 학습자의 풍부한 경험을 존중하고 또한 이를 새로운 학습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해 또한 경험 성찰 활동을 통해 멘토링 및 코칭을 통해 교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갖고 있는 경험의 창고를 자원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처럼 학습자가 갖고 있는 경험이 그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는 기존의 경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 학습 방법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역할극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학습자의 경험을 끌어내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준비도를 교수하는 전략입니다. 학습 준비도의 시사점은 학습 내용이 이 학습자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냐, 나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육에 이걸 왜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명료화해 주는 것이 학습 시작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요구, 즉 니드를, 욕구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습 준비도를 교수 학습에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지향성을 교수 전략입니다. 학습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문제 기반 학습, 실제 직무 또는 삶의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합니다. 또 프로젝트 기반 학습,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학습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례 연구, 실제 기업이나 조직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통해 실용적 사고를 키웁니다. 현장 적용 미션, 학습한 내용을 실제 업무나 생활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미션을 부여해서 즉각적인 활동을 독려합니다. 이처럼 학습 지향성, 즉 문제 중심의 시사점은 학습이 추상적인 교과 내용이 아닌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즉 학습이 배워서 즉시 적용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하는 방법은 강의를 실제 직면하는 문제나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또한 이렇게 학습한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이라고 하죠. 이런 것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동기 및 교수 전략입니다.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적 시사점은 학습자 내부의 자기개발, 성취감, 인정 등의 내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게 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학습자의 성장과 자신감을 높이게 됩니다.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룹 활동,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돕고 배우며 성취감을 공유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이런 성취를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노력한 성과를 인정하고 역량 향상 기회 등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학습 목표와 개인 가치를 연결합니다. 학습 목표와 개인 비전, 정령 목표를 연결하여 학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격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